하이 시간이에요. 5월 가정의 달이 돌아왔습니다. 2026년도 어느덧 절반을 향해 달려가는데요. 4월에 재밌는 시계 소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빠르게 시계 소식 들으러 가볼까요? 오늘 하이뉴스 키워드 픽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롤렉스 펩시 단종, 진짜 시장이 움직일까? 두 번째 뉴스는 2026 워치스 앤 원더스에서 주목받은 시계 5가지. 세 번째 뉴스는 스위스 시계 시장, 이제 회복하나? 마지막 뉴스는 위클리 업데이트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롤렉스 GMT 마스터 2 펩시 단종 이슈입니다. 롤렉스 GMT 마스터 2 펩시는 블루와 레드 컬러 베젤 조합으로 오랫동안 롤렉스 스포츠 라인업을 대표해온 모델입니다. 스틸 스포츠 모델 중에서도 인지도가 높고 컬렉터와 실착 사용자 모두에게 꾸준히 사랑받아온 시계입니다. 그런데 이번 2026 워치스 앤 원더스 전후로 펩시 단종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장에서 다시 한번 큰 관심이 모였습니다. 롤렉스에서 특정 인기 모델이 단종되면 시장 반응은 비교적 빠르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특히 펩시처럼 이미 수요가 탄탄한 모델은 이제 더 이상 새 제품으로 보기 어려운 것 아니냐라는 심리가 붙으면서 리셀 시장에서 관심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종 소식 하나만으로 가격이 무조건 크게 오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롤렉스 리셀 시장은 과거처럼 단종 이슈만으로 급등하는 분위기와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소비자들은 더 신중해졌고 정가 인상, 환율, 경기 흐름, 재고 상황, 실거래가까지 여러 요소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펩시 단종은 분명히 시장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이슈입니다. 하지만 실제 가격이 얼마나 움직일지는 단순한 기사 제목보다 거래량과 실거래가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하이시간 관점에서 보면 이번 펩시 단종 이슈는 단순한 가격 상승 신호라기보다 롤렉스 스포츠 모델에 대한 시장 심리가 어느 정도 살아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펩시가 앞으로 다시 강한 프리미엄을 만들 수 있을지, 아니면 관심은 높지만 가격은 제한적으로 움직일지 당분간 시장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2026 워치스 앤 원더스에서 공개된 주요 신제품입니다. 워치스 앤 원더스는 매년 글로벌 시계 시장의 방향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입니다. 올해도 롤렉스, 파텍 필립, 까르띠에, 바쉐론 콘스탄틴, 튜더, 그랜드 세이코 등 주요 브랜드들이 다양한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올해 특히 주목할 시계 5가지를 선정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롤렉스 스포츠 라인입니다. 올해 롤렉스는 신제품 공개뿐 아니라 GMT 마스터 2 펩시 단종 이슈까지 겹치면서 행사 전후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롤렉스는 매년 작은 변화만으로도 시장 전체를 움직이는 브랜드입니다. 새로운 다이얼, 소재 변화, 단종 소식 하나만으로도 세컨더리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롤렉스의 영향력은 여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파텍 필립 노틸러스 50주년 모델입니다. 노틸러스는 럭셔리 스포츠 워치의 상징적인 모델입니다. 이번 50주년 기념 모델은 단순한 신제품이라기보다 파텍 필립 노틸러스를 다시 한번 브랜드의 대표 아이콘으로 정리하는 의미가 큽니다. 노틸러스 571 단종 이후에도 노틸러스에 대한 관심은 계속됐고, 이번 50주년 이슈는 기존 노틸러스 모델들의 시장 가치와 컬렉터들의 관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소식입니다. 세 번째는 까르띠에의 산토스와 탱크 라인입니다. 까르띠에는 최근 몇 년간 남성 고객과 여성 고객 모두에게 강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산토스와 탱크는 디자인 정체성이 확실한 모델입니다. 과하게 스포츠 워치 쪽으로 가지 않으면서도 착용감과 브랜드 감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점에서 올해도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는 튜더 블랙베이 라인입니다. 튜더는 이제 단순히 롤렉스의 서브 브랜드가 아니라 자체적인 팬층을 가진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블랙베이는 가격 접근성, 디자인 완성도, 실용성 면에서 입문자와 애호가 모두에게 관심을 받는 라인입니다. 올해 공개된 신제품 역시 튜더가 가진 빈티지 감성과 현대적인 스펙을 잘 보여주는 방향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랜드 세이코와 독립 브랜드들의 존재감입니다. 이번 2026 워치스 앤 원더스에서는 전통적인 빅 브랜드뿐 아니라 그랜드 세이코와 개성 강한 독립 브랜드들도 눈에 띄는 신제품을 선보였습니다. 그랜드 세이코는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다이얼과 정교한 마감으로 브랜드만의 색깔을 보여줬고, 일부 독립 브랜드들은 대형 브랜드에서는 보기 어려운 디자인과 기술적 시도로 시계 애호가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번 2026 워치스 앤 원더스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새로운 유행보다 브랜드 정체성의 강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낯선 시계를 내놓기보다는 각 브랜드가 가장 잘하는 디자인과 기술을 더 선명하게 보여준 행사였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스위스 시계 시장의 회복 여부입니다. 최근 스위스 시계 수출 통계를 보면 일부 지표에서는 회복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수출 금액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럭셔리 시계 시장이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먼저 중국과 홍콩 시장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홍콩은 오랫동안 스위스 명품 시계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소비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둔화와 소비 심리 위축, 고가 제품 소비에 대한 부담이 이어지면서 과거처럼 강한 성장세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시장은 여전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은 스위스 시계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시장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미국 역시 관세, 금리, 소비 둔화 같은 변수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결국 현재 시계 시장은 전체적으로 강하게 회복되고 있다기보다는 지역별, 브랜드별, 가격대별로 온도 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엔드 브랜드의 상위 모델은 여전히 안정적인 수요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희소성이 확실하고 브랜드 상징성이 강하고 상태와 구성품이 좋은 모델들은 세컨더리 시장에서도 비교적 견고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유행에 의해 가격이 과하게 올랐던 모델이나 공급이 많고 차별성이 약한 모델들은 아직도 조정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시계 시장은 다시 오른다 또는 계속 떨어진다처럼 단순하게 말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중요한 건 브랜드 이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델별 실거래 흐름을 보는 것입니다. 같은 롤렉스 안에서도 데이토나, GMT 마스터2, 서브마리너, 데이트저스트의 흐름이 다르고 같은 파텍 필립 안에서도 노틸러스, 아쿠아넛, 컴플리케이션 9의 흐름이 다릅니다. 시장이 회복되는지 보려면 단순한 수출 금액보다 실제 거래량, 가격 유지력, 소비자 문의량, 재고 회전 속도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하이 시간은 앞으로도 단순한 호가가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움직이는 흐름을 기준으로 럭셔리 시계 시장을 계속 분석해드리겠습니다. (4월) 마지막 주 어떤 시계가 어떤 가격으로 거래되었는지 위클리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까르띠에 산토스 디몽스몰입니다. 스탬프는 2019년, 상태는 9.5점, 백화점 가격은 805만원. 하이 시간에서 백화점 가격 대비 25% 하락한 6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니스 데피 스카이라인 41mm입니다. 스탬프는 2022년, 상태는 9점, 백화점 가격은 1619만원. 하이 시간에서 백화점 가격 대비 51% 하락한 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롤렉스 서브마리너 40mm 116610L은 블랙 데이트입니다. 스탬프는 2020년, 상태는 9점, 백화점 가격은 1088만원. 하이 시간에서 백화점 가격 대비 65% 상승한 1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롤렉스 데이데이트 36mm 118238 실버 바게트입니다. 스탬프는 2004년, 상태는 9.5점, 하이 시간에서 3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롤렉스 데이트저스트 36mm 126234 청판입니다. 스탬프는 2026년, 상태는 10점, 백화점 가격은 1563만원. 하이 시간에서 백화점 가격 대비 44% 상승한 225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롤렉스 익스플로러 2 화이트입니다. 스탬프는 2016년, 상태는 9점, 백화점 가격은 1011만원. 하이 시간에서 백화점 가격 대비 29% 상승한 13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롤렉스 데이트저스트 28mm 279171 초코 별다이아입니다. 스탬프는 2025년, 상태는 9.5점, 백화점 가격은 2429만원. 하이 시간에서 백화점 가격 대비 24% 상승한 30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여덟 번째는 롤렉스 스카이드웰러 42mm 336938입니다. 스탬프는 2025년, 상태는 9.5점, 백화점 가격은 9018만원. 하이 시간에서 90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마지막 시계는 오메가 시마스터 다이버 300입니다. 스탬프는 2022년, 상태는 9점, 백화점 가격은 930만원.
하이 시간에서 백화점 가격 대비 35% 하락한 6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이외 다른 시계 시세가 궁금하신 분들은 하이 시간 홈페이지 시세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135회 하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